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이 진화되면서 현황도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건축법의 지정도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돼서 누구나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았다면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 때마다 건축법 도로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현황 도로 중에 네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92년 6월 1일부터는 건축 허가 때만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 신고에도, 그러니까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이 따로 있겠죠. 면적이 규모가 좀 작은 그런 것을 지자체 장이 정리를 좀 해서 국민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건축 신고를 수리하면서 지정하는 건축법 도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92년 5월 31일까지는 대지의 접도 의무는, 접도 의무라는 건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 통행로 확보잖아요.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이었습니다. 접도 의무는 허가 대상 건축물만 있었던 건데, 92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축 허가 시에 건축법 도로에 접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92년 6월 1일 전에는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을 허가 신청할 때에는 진입로를 확보할 의무가 신청자에게 없었으므로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만 있으면 건축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신고 건축물의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고 도로대장도 없는 현황도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통로가 있더라도,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건축법 도로가 아닌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92년 6월 1일 시행된 건축법을 보면 62년부터 건축법이 제정될 때까지 약 30년 정도 허가 대상 건축물만 건축법 도로 위치를 지정하였고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였습니다.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11호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러니까 이전에는 건축허가시만 있었는데 92년 6월 1일부터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이 건축법 도로, 즉 그 도로로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도 있죠. 접도 의무 예외도. 그래서 물론 이제 92년도에는 88 올림픽 이후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황 도로에 대한 민원 또는 현황 도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 통행로 확보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런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고 대상 건축물이 면적이 점점 늘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진입로도 그 위치를 지정하여 건축법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모든 건축물에는 접도 의무가 부여된 겁니다.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의무 예외 규정은 그대로 존속했는데 건축 허가나 신고의 건축물은 전부 다 접도 의무, 그러니까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지만 44조 외에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고,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건축물은 또 2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나 신고조차도 없이 건축이 가능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92년 6월 1일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신고 대상 규모의 건축물이었다면 그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2년 6월 1일 전의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신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면적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완전 맹지에서 허용되는 게 아니고 건축법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에 즉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있을 때만 접도 의무 예외로 건축 허가를 하였을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현황 도로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현황 도로를 통해 있지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했다. 신고 건축물이면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의외로 복잡하지만 일단 1962년 1월 20일 건축법 제정 당시의 건축허가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주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학교, 극장, 백화점,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등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것,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 건축물,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2층 이상의 목조 이외의 건축물, 기타 도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이런 건축물들은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에서 빠진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죠. 그게 이제 신고 대상 건축물인데 의외로 폭이 좁았다는 겁니다. 신고 대상 건축 모든 도시 지역은 웬만한 건 다 허가를 받고 써야 된다. 예를 들어 62년 1월 20일 건축법 제정 전부터 도시 지역, 그러니까 당시는 도시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모든 건축물 및 1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이 면적 이상의 건축물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얼핏 보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었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 극장, 백화점, 공동주택, 기숙사 같은 것들이 30평 이하짜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특정 건축물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 및 특정 건축물은 다 건축법 진입로 지정을 하였을 것이다. 물론 안 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지정한 근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반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건축물의 진입로는 92년 6월 1일 전에 건축법 도로 지정이 없이 건축허가된 건축물이 있었다면 그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은 면적 제한이 없이 허가 대상이었을 것이고 또 특정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구역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4월 5일 개정된 건축법 5조를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도시지역이 되겠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취락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락지역은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있어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기타 구역은 우리 그냥 편의상 비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리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미만, 그러니까 단층짜리 2층 이하 건축물은 미리 시장 군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죠. 이건 기타구역 주로 비도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 4월 5일부터는 법이 조금 개정돼서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의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의 건축물은 모두 건축허가 대상이었고, 도시계획구역 및 취락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2층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개축 및 대수선은 신고로 가능하였습니다. 이런 시절 또는 이런 곳에, 이런 용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런 곳에 건축물 진입로가 현황 도로라면 지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큰 문제죠. 만약 건축허가 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사용수익이 필요한 도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도 이미 수십 년간 주민들이 관습상 도로로 이용했다면 이런 도로는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적정한 보상을 하고 공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토부는 지자체로 미루고 지자체는 허가 신청자에게 무조건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게 만들어 와라, 이렇게 지금 유권해석 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고 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이 개정되면서 그 지역 및 규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88년 2월 24일 읍면 지역의 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이하, 축사 및 창고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8년 2월 24일부터 이렇게 됐다면 그 이전 것은 더 강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조문, 당시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법 5조 2항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라 하면 읍면 지역 중 시장 군수가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 면적 합계가 주택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축사 및 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건 일반인의 건축일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당시에도 농업인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비도시 농업인한테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는 사전 허가 신고조차도 없이 건축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이 상향되거나 아니면 면적이 읍동지역으로 동으로 상향됐을 때 이 현황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고통을 건축법이 강화, 진화되면서 만들어진 이런 모든 고통을 국민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지가 어떤 용도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 및 면적이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 대상인지 구분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죠.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모든 건축물은 허가 시에 접도 의무가 되는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신고 대상 건축물은 사실상 통로가 있으면 관행대로 접도 의무 예외로 그대로 건축허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1일 이후에도 원칙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라고 돼 있었는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다라고 하는 접도 의무 예외로 그냥 건축 신고를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6월 1일 이후에도 신고 건축물의 대지와 그 진입로의 소유자가 같으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자, 만약 그래서 그런 통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도로는 지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한 근거나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 근거를 찾아내서 사용당 없이 쓸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 애매한 상황은 어떡하냐는 거죠. 분명히 그 길을 본인이 스스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명백한데도 근거가 없다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 신고 대상의 건축물의 대지에 도로대장이 없다면 당시 접도 의무 예외 규정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92년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92년 6월 1일 이후는 허가나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라고 돼 있었으니까. 근데 지정하라고 했는데도 지정하지 않고 도로대장이 없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면 그건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서도 예외로, 접도 의무 예외로 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지금 허가를 받으면서 접도 의무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너비 4m 이상 또는 막다른 도로 규정에 맞게 내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받을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못 받는 건 당연하고 맹지가 되는 것이죠. 반면 건축물의 진입로 확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고 주로 비도시 지역에서 지자체의 지원 및 마을 자조사업 등으로 개설된 농업용 도로 또는 마을길 등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도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었을 때에 건축법도로 지정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따질 수 있습니다만 주로 비도시 지역에서 있는 일이지만 농업용 도로를 개설했다든지 마을길을 만들었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 도로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사유이거나 뭐 국공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사유일 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로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개발행위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것이 이런 곳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상향되거나 면지역이 동지역으로 상향됐을 때 건축법 도로 기준, 건축허가 때 도로 기준이 이게 문제가 크게 되죠. 그래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됐다 안 됐다로 따져야 하지만 정말 애매한 것은 둘 중에 하나. 조례도로 지정이거나 아니면 적당한 보상을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나름대로 현행법 1934년부터 지금까지 법령을 해석을 정확히 하고 대법원 판례 등을 가지고 말입니다. 해서 나름대로 어떤 틀을 만들어 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 현황도로 소유자의 권리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공익시설인 도로를 확보해 가라고 규범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92년 6월 1일 전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진입로만 건축법 도로로 지정했는데 92년 6월 1일부터는 건축허가는 물론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그 접도 의무도 건축법 지정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미지정된 각종 현황 도로와 그 이후에 92년 6월 1일 이후에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관행적으로 지정하는 현황 도로와 특히 대지와 진입로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지정되지 않은 현황 도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한 유권 해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때 도시지역 및 취락지구 등에서 이미 미지정된 도로를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면 지자체장은 그 통로를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하거나 현황도로 소유자가 희망하면 토지보상법 등에 기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고 건축법 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고통을 지자체가 덜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자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